진로 교육이란 개인의 잠재 능력을 개발해 진로 선택을 돕고 이를 통해 행복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무 교육 9년간 꾸준히 진로 탐색 교육을 받아왔는데요. 이는 학생들이 더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진로에 관해 시야를 넓히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의 연장선으로 현재 다수의 대학교에서 진로 탐색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성신여자대학교도 2019학년도를 맞이해 처음으로 전공별 진로 탐색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진로 탐색 강의는 패스 논패스 강의였으며 일부 학과를 제외한 일부 학번 신입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진행된 전공별 진로 탐색 강의는 1주차에서 10주차까지 온라인 강의로 이뤄졌고 그 이후엔 학과별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주로 적성 검사나 수학 분석을 통해 학우들이 자신을 알아가고 진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는데요. 또한 오프라인 강의는 학과별 커리큘럼을 구성해 외부 강사 초청이나 전공 교수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학우들이 전공 역량을 강화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능력을 살려 대외 활동과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학우들의 자기 탐색과 진로 설계를 돕는다는 의도와는 다르게 이번 전공별 진로 탐색 강의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강의인 만큼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강의 운영 방식을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전공별 진로 탐색 강의를 수강한 19학번 학생들의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학우들이 혼란을 느껴 문제로 삼았던 것 중 하나는 패스 기준이었는데요. 기존의 1주차 강의를 통해 공지됐던 패스 기준은 특강 수강이나 면담 시행을 포함한 인재개발팀의 필수 이수 조건을 이행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필수 이수 조건이 변경됐고 수정된 조건엔 특강이나 면담과 관련한 내용 대신 온라인 도서관 이용 교육이 있었는데요. 학우들은 단순히 시설 이용 방법을 소개하는 도서관 이용 교육이 진로 탐색 교육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변경된 패스 기준인 도서관 이용 교육을 유지했는데요. 또한 변경된 패스 기준을 공지하는 과정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변경된 패스 기준을 알리는 문자가 일부 학우에게만 발송된 건데요. 일부 학우들은 이 사태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며 호소했습니다.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강의 패스 기준이 공지가 됐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웹 발신으로 학교 측면에서 이제 보내줬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기준은 다 통과했는데 변경한 그 도서관 이용 교육만 통과하지 못해서 그 강의를 재수강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패스 조건이 도서관 이용 교육으로 변경됐다는 사항은 이미 올해 3월에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학교는 성신 알림이와 인재개발팀 공지사항을 포함해 LMS 시스템과 학과 이메일 등으로 수차례 변경된 패스 기준을 공지했습니다. 그렇기에 문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학우들도 있었는데요. 강의를 수강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과 변동사항 정도는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대학 생활을 책임감 있게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자세가 필요한데요. 문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로 그런 공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좀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페널티가 부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페널티가 만약에 이제 그 논폐로 되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경된 패스 기준과 이를 공지하는 과정에 대해 학우들은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로 탐색 교육의 패스 기준 문제는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나타났는데요. 3주부터 14주까지 총 5번에 걸쳐 이뤄진 학과별 오프라인 강의에선 출석과 관련된 일부 학과의 패스 기준이 달랐습니다. 지식산업법학과에선 오프라인 강의를 1회라도 불참할 시 논패스로 처리한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통틀어 3번째 결석까진 패스로 인정했습니다. 출석 여부가 패스 논패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학과마다 출석 기준이 상이한 점은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학우들 역시 같은 강의임에도 학과마다 기준이 다른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의아함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사범대학과 프라임학과를 제외한 41개 학과의 패스 기준이 동일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우리 학교는 학우와의 소통에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의 문제는 기말고사 대체 특강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기말고사 대체 강의로 이루어진 진로별 로드맵 강의는 신입생 1,776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강의에 비해 오프라인 강의는 1,561명으로 개설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원이 초과되자 강의를 신청하지 못한 학우들은 강의를 듣기 위해 진로 탐색 교육을 주관하는 인재개발팀에 문의했는데요. 이에 인재개발팀은 강의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해당 강의실로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학교는 추가 인원의 학우들이 발생하자 과제 제출로 출석 확인을 대신했는데요. 제 시간에 과제를 해오지 못한 학우들도 인재개발팀에 개별로 과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돼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심지어 출석 확인 시스템의 빈틈을 노려 수업엔 참여하지 않고 과제만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학우들도 있었는데요. 이렇듯 진로 탐색 교육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학우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학교의 진로 탐색 교육은 패스 기준과 공지 미비 등의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운영 방식을 포함해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전공별 진로 탐색 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알아보고자 수강한 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로 탐색 온라인 강의에 만족했냐는 질문엔 만족스럽다고 답한 학우가 20%,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학우가 8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만족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패스 논패스 강의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서란 항목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적은 학점 부담이 학우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던 걸 보여주는데요. 반면 불만족한 학우의 경우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라고 답한 학우가 72%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우들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 데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했는데요. 그중 강의 내용 반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온라인 강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7주차와 10주차 강의인 만다라트 계획이란 중복된 소재로 강의가 진행돼 학우들에게 강의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이에 학교는 해당된 내용은 강의 계획서에 포함돼 있던 만큼 강의 중간에 갑작스럽게 변경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학교는 다양한 소재의 강의를 시도했습니다. 자신의 성향 찾기를 비롯한 자아 탐구를 주제로 했던 강의에 자신의 강점과 취약점을 알고 상황 대처 능력의 향상을 돕는 DISC란 흥미로운 행동 유형 검사를 소재로 활용했는데요. 또한 교육개발 업무를 겸임하는 이정은 교수를 진로 탐색 강의 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시켜 보다 체계적인 진로 탐색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우들의 불만은 존재했는데요. 오프라인 강의의 일정이 학우들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학교는 학과 공지를 통해 최대한 다수의 인원이 가능한 시간으로 투표를 받아 조정했는데요. 개인의 사정을 전부 고려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학교는 최대한 많은 학우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겁니다. 수강자 1,770명 중 대체 강의 불참 학생은 11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내년 2020학번 신입생들도 마찬가지로 전공별 진로탐색 교과목이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니 학과 및 선배들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의무 교육 기간 동안 학우들이 꾸준히 진로 교육을 선행했던 만큼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구성하기엔 무리가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 한계에 봉착한 현재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진로 탐색 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교육 내용의 한계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함으로써 극복해낸 사례가 있는데요. 체계적이고 효용성 있는 진로 탐색 교육이 장점인 동덕여자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별 맞춤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랫대를 통해 사회참여와 창의융합과 같은 역량을 함양하고 있는데요. 아랫대란 동덕여자대학교의 교육 이념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 동덕여자대학교는 아랫대 역량 체계를 통해 융복합형 전문인을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아랫대 포트폴리오를 통해 역량 개발과 진로 탐색은 물론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대학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특강들과 취업 프로그램까지 제공받고 있는데요. 이는 선택 교양으로 개설돼 학생들이 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동덕여대 아랫대라는 시스템에 우선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이라는 필수 이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 이수 과목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정리하는 과정과 그 과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고 그것에 더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튜터링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고 진로와 심리, 학습 상담 등을 할 수도 있고 취업 준비와 채용 정보 등을 알 수도 있어 진로 탐색을 원활하도록 도와줍니다. 명지대학교 역시 색다른 방법으로 진로 탐색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보사회에 걸맞게 4차 산업혁명과 진로 선택이란 진로 탐색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과별 특성에 맞게 강의를 구성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진로 탐색을 돕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실무적인 진로 탐색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격주로 병행하면서 온라인에선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이론적 역량을 키우고 오프라인에선 활동적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진로 교육의 특성상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의 IT 분야 종사자들을 초청해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학우들은 진로를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강의였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일단 저희는 계획적인 학교 생활이나 또 취업을 위해서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런 스펙을 쌓으려면 어떤 학교 기관을 이용하면 좋은지 그런 강의를 주로 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학교 기관을 소개해준 강의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타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 탐색 교육은 각 학교의 특색을 살리거나 전공을 살린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 학교는 앞으로도 진로 탐색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기존에 혼란이 있었던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는 논패스를 받은 학우들의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과목이나 재수강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더불어 보다 발전된 진로 교육을 위해 학과 내의 노력과 학우들의 노력 역시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양질의 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학교와 학생의 노력 모두 중요한데요. 학교가 현 사태를 인지하고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만큼 학우들 역시 분명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진로 탐색 교육의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미출석하는 등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던 학우들의 태도는 지양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주도적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진로 탐색 교육은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더 나은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됐습니다. 나날이 학우들의 개선과 잘 정립하도록 돕는 진로 탐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학교는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학우들 또한 더 나은 강의는 내가 만들어간다는 마음을 갖고 능동적으로 강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 보다 발전된 진로 탐색이 이뤄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SEBS의 정서희였습니다.